네, 반갑습니다. 조커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덴버 너겟츠의 명경기 제가 TV 중계를 하고 왔는데요. 자, 이 경기 후토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든스테이트 그리고 덴버 너겟츠 전반전은 뭐 고득점 공방전이었죠. 70대 63으로 덴버 너겟츠가 앞서고 있었습니다만 골든스테이트의 경기력 자체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주전과 벤치의 조화도 상당히 좋았고 반대로 덴버에서는 저말 머레이가 사실 초반에 파울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니콜라 요키치와 더불어서 또 에런 고든까지 주전들의 이 생산력 자체는 확실히 훌륭했죠. 자, 전반에 덴버 야투가 61.7%였고요. 워리어스가 50%, 3점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덴버가 38.5%, 워리어스가 36.8%, 자유투는 워리어스가 4개를 더 집어넣었고요. 리바운드와 어시스트는 덴버의 우위였습니다만 뭐 큰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자, 클레이 탐슨이 지난 2경기 연속 슛감이 굉장히 좋았고 또 스테픈 커리도 맹활약을 했습니다. 덴버 너겟츠는 역시나 세트 플레이, 특히나 니콜라 요키치가 있을 때에 정교하고 굉장히 디테일한 그런 공격 전개가 돋보였는데요. 자, 3쿼터 시작과 동시에 클레이 탐슨과 저말 머레이가 굉장한 자존심 대결을 벌였습니다. 클레이 탐슨도 한 애고하고 그리고 또 저말 머레이 같은 경우에도 상대와의 기싸움, 수싸움에 상당히 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클러치에 아주 강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데 탐슨과 머레이의 쇼다운이 있었고 또 그리고 덴버는 계속해서 지난 크리스마스 매치에 이어서 이번에도 커리를 매치업 사냥했고 골든스테이트 역시도 저말 머레이의 파울 개수를 집중적으로 또 늘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3쿼터는 골든스테이트의 뭐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3쿼터 점수만 44대 24였는데 일단 저말 머레이가 파울 트러블 때문에 3쿼터 많은 시간을 남기고 벤치로 갈 수밖에 없었고요. 자, 골든스테이트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젊은 라인업을 쓰면서도 이 다리오 샤리치의 활약이 아주 돋보였습니다. 딜레이 액션, 탑에서 서서 뭐 패스 뿌리고 그 다음에 또 직접 뭐 득점에 가담하는 등 어린 자원들과 또 벤치 멤버들과 잘 섞이면서 3쿼터 역전을 이끌었습니다. 자, 덴버 같은 경우에는 3쿼터에 외곽 슛이 좋지 못했어요. 3점 5개 중에 딱 하나밖에 넣지를 못했고 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유기적인 패싱 게임을 막는 데 실패했습니다. 특히 워리어스는 3쿼터에만 어시스트가 무려 12개였어요. 어시스트가 많다는 건 그만큼 야투 효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자, 골든스테이트는 3쿼터에 3점 9개를 시도해서 6개를 넣었고요. 그리고 야투는 23개 중에 무려 18개를 집어넣었습니다. 야투 성공률 78.3%. 자, 반대로 덴버는 역시나 저말 머레이가 없을 때 많이 고전했었죠. 특히 벤치 멤버들과 함께 섞였을 때 페이튼 왓슨이 맹활약을 했습니다만 결국에 뭐 다른 선수들의 존재감, 뭐 줄리안 스트로더, 뭐 레지 잭슨, 지크나지 뭐 이런 선수들의 존재감이 3쿼터까지는 없었어요. 자, 결국 뭐 공격 조립에 어려움을 겪은 덴버가 3쿼터를 무난하게 끌려갔습니다. 자, 4쿼터까지도 뭐 워리어스의 경기력은 괜찮았어요. 특히나 4쿼터 6분 정도 남았을 때까지 점수가 107대 123. 그러니까 워리어스가 16점 차로 앞서고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때부터 덴버 너겟츠의 추격이 시작이 됩니다. 에런 고든이 맹활약을 하면서 9대0 스코어링 런을 날렸고요. 이 시간 동안 에런 고든 3점 1개, 블락 1개, 공격 리바운드 2개, 자유투 4개나 얻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스코어링 런 그 구간 동안은 에런 고든의 원맨쇼였어요. 자, 반면에 워리어스는 뭐 결국 이제 이 경기 결과를 대부분 아실 테니까 뭐가 아쉬웠냐? 로테이션이 굉장히 고착화되어 있었어요. 자, 오늘 경기 내내 좋은 활약 펼쳤던 쿠민가와 샤리치를 뺍니다. 오늘 쿠민가는 정말 짧게 뛸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냐? 스티브 커 감독이 쓰진 않았으니까. 그리고 샤리치는 오늘 승부처마다 경기를 지배했는데 쿠민가와 샤리치를 빼고 케번 루니와 앤드루 위긴스를 계속해서 고집을 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리바운드 단속 안 됐어요. 계속 공격 리바운드 내줬고요. 그 다음에 정교한 공격이 뭐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결국 스티브 커 감독이 부랴부랴 위긴스를 빼고 샤리치를 투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포젬스키를 빼고 그리고 케번 루니를 다시 벤치로 불러들이는 대신에 잭슨 데이비스와 크리스 폴을 투입을 합니다. 자, 하지만 이미 분위기가 넘어갔어요. 이미 고든을 중심으로 덴버의 공격이 완전히 살아났고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결국 그 고착화된 로테이션 때문에 계속해서 수비에서 뭐 실점하고 반칙 내주고 자유투 헌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무서운 게 폭발적인 스코어링 런보다는 야금야금 쫓기는 거잖아요. 바로 골든스테이트가 그런 추격을 허용했습니다. 자, 결국에 이 여유 있는 리드가 아예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스테픈 커리가 종료 직전 마지막 공격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어이없는 턴오버를 저지릅니다. 자, 스테픈 커리가 공격을 전개할 때 피켓롤을 전개할 때 덴버는 일단 스위치를 했죠.
그리고 니콜라 요키치가 스테픈 커리를 막습니다. 막을 수 있나요? 못 막아요. 왜? 니콜라 요키치는 키가 크지만 스피드가 느리고 사이드 스텝이 안 되기 때문에 스테픈 커리의 사이드 스텝 석점이나 스텝백 석점을 막을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니콜라 요키치가 이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붙어줘. 더블팀 가자. 소프트 더블 해. 자, 이랬을 때 스테픈 커리는 보통 더블팀을 당했을 때 제일 위험한 게 점프 패스, 크로스코트 패스, 스킵 패스예요. 그런데 스테픈 커리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선수가 크리스 폴, 최고의 플레이메이커이자 최고의 크리에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로스코트 패스를 던져버립니다. 앤드류 위긴스에게. 예, 그런데 크로스코트 패스는 설령 위긴스에게 배달이 됐다 하더라도 저말 머레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사실 공략하기가 어려웠죠. 결국에는 어처구니 없는 턴오버로 공격권을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프라인 전에서 공격을 시작을 했어요. 예, 그리고 니콜라 요키치가 말도 안 되는 히브샷, 하프라인 앞쪽에서 슛을 던진 게 그대로 림을 빨려 들어가면서 덴버 너게츠가 정말 믿기지 않는, 뭐 드라마로 이렇게 써도 욕먹을 만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역전승을 따내게 됐습니다. 자, 사쿼터 기록만 놓고 보면 덴버는 야투가 61.1%였어요. 그리고 3점은 37.5%, 8개 던져서 3개. 자유투 집중력이 대단했습니다. 11개 던져서 11개 성공. 이 중에는 또 에런 고든처럼 자유투가 약한 선수의 자유투 시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리바운드가 9개였는데 고든이 혼자 3개였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공리가 2개였습니다. 그만큼 수비가 잘 되니까 공격도 쉬워지고 보드 장악력이 높으니까 에런 고든도 살아나고 그리고 또 세컨 기회 득점도 올리는 선순환의 연속이었고요. 반면에 골든스테이트는 마지막에 스테픈 커리의 정말 어처구니 없는 턴오버가 아주 도드라져서 그렇지 스티브 커 감독의 고집스러운 로테이션도 저는 상당히 아쉬웠다고 봐요. 왜냐하면 상대한테 이제 흐름을 내주기 전에 무언가를 했어야 됐는데 오늘 조나단 쿠민가가 굉장히 잘했잖아요. 그런데 쿠민가 출전 시간 상당히 제한돼 있었고 그 다음에 케번 루니와 위긴스가 당연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2년 전 우승을 이끌었던 주역이기도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유연한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교체하는 선수들의 대상, 로테이션, 그리고 교체하는 그 타이밍 등이 저는 상당히 좋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결과론일 수 있지만 이 경기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복귀할 수밖에 없고요. 자, 덴버 같은 경우에는 저말 머레이가 없을 때 벤치 멤버들이 사실 페이튼 왓슨을 제외하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이클 말론 감독이 마지막 상황에서 페이튼 왓슨을 집어넣었습니다. 클러치 상황에서. 페이튼 왓슨이 슛이 강한 선수는 아닌데 오늘 3점 2개나 넣었고 전체적으로 경기에 대한 감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상황에 페이튼 왓슨을 넣는 걸 보고 마이클 말론의 로테이션은 굉장히 유연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스티브 커 감독이 그 상황이었어. 저는 페이튼 왓슨 빼고 베스트 5 넣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켄타베스 칼드웰 퍼프, 그 다음에 또 마이클 포터 주니어 넣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마이클 말론 감독은 페이튼 왓슨이 오늘 경기 내내 좋은 슛감도 보였고 경기에 대한 그런 이 적응력이나 혹은 또 온도 자체가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그 로테이션을 상당히 유연하게 적용을 했다는 것. 물론 위닝샷은 니콜라 요키치가 넣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좀 대조를 이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골든스테이트는 이기고 있어도 이기고 있는 게 아니다. 20점 차로 이기고 있어도 클러치 게임을 만드는 게 골든스테이트고 방송국 PD라든지 그 다음에 또 현장에서 해설자들은 상당히 좋아할 팀이다. 자, 그리고 스테픈 커리의 안일한 턴오버가 아니라 저거는 저는 습관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까운 동료에게 패스를 건넨다는 사실을 NBA 선수가 모를까요? 그런데 항상 내가 코너에 몰렸을 때 혹은 압박을 받을 때 스테픈 커리는 거기서 저는 과욕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옆에 있는 동료에게 주면 되는데 이걸 내가 좀 더 창조적으로 만들고 좀 더 내가 엑스트라 패스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을 좀 더 특별하게 만들고 싶은 그 욕심은 저는 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테픈 커리가 임팩트 있는 턴오버를 클러치 때 많이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골든스테이트 입장에서는 이거는 한 3패짜리예요. 반드시 이겼어야 되는 경기를 홈에서 졌다. 그것도 어이없는 역전패로 에이스의 턴오버로 감독의 잘못된 선택으로 졌다. 이거는 3패짜리고 반면 덴버 너게츠는 항상 원정에서 좀 약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4쿼터에 정말 패색이 짙었던 경기를 잡아냈고 이 와중에서 저말 머레이나 니콜라 요키치의 투맨 하드 캐리가 아니라 에런 고든이 30점 이상을 넣었고 페이튼 왓슨, 그다음 수비, 그다음에 활동량, 허슬로만 대표되던 선수가 오늘 3점 2개 포함해서 벤치에서
핵심 스코어 역할을 하면서 이겼기 때문에 저는 덴버 너겟츠의 오늘 승리는 2승 정도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제 후토크를 또 보시고 나서 또 제가 미처 집어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